금요일 저녁,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는 최악의 날씨였다. 퇴근 후 평소 20분이면 도착하는 집까지 무려 1시간을 넘게 헤매다 간신히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은 빗소리와 바람소리로 가득했고 물이 고인 바닥은 푸른빛을 반사하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차를 주차하고 짐을 챙기던 그때 반대편에서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옆집 여자였다. 평소 수수한 차림으로 지나치곤 했던 그녀는 이날따라 화려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 보였다. 짧은 원피스에 높은 힐, 풍성하게 웨이브진 머리까지. 그 모습은 그녀가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어딘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더니 그녀는 주차장 반대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앞에 멈춰 선 고급 세단의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내렸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팔짱을 끼며 몸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오빵,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녀의 코맹맹이 섞인 목소리는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치며 지금 이 순간을 부각이라도 하듯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애교 섞인 몸짓으로 남자의 팔에 매달렸고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그녀의 허리를 슬며시 감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문득 최근 그녀와의 몇몇 묘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얼마 전부터 그녀는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곤 했다. 마치 말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듯한 눈빛으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의 깊이와 의미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우연을 가장해 내 가까이에 다가오곤 했고 짧은 순간에 은근한 미소를 띠며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 참 덥죠? 아참, 넥타이 참 잘 어울려요. 누가 골라주신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일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오늘 주차장에서의 장면은 이 모든 것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녀는 뻔뻔할 정도로 당당했고 마치 이런 행위를 즐기기라도 하는 듯 보였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며 사랑스러운 척 연기를 하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그녀가 나를 향한 눈빛 역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옆집 여자로서 나를 신경 쓰는 게 아니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자정 무렵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옆집에서 소란스러운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싸워야겠어? 내가 2주 동안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나한테 이게 다야? 옆집 여자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다. 뒤이어 옆집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가지 좀 긁지 마. 집에 오면 편한 구석이 없어. 알고 보니 옆집 남자는 지방 출장으로 2주 만에 집에 온 날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돌아온 남편의 무관심과 냉담함에 더 큰 실망을 느낀 모양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나는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다 보니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남편의 반응에서 어딘가 냉소적인 태도와 거리감이 느껴졌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타인에게 향하는 감정 같은 묘한 낌새가 배어 있었다. 옆집 여자는 48, 결혼 20년 차의 나보다 3살 연상이다. 대학생 딸을 둔 그녀는 3년 전 이곳으로 이사와 가끔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의 평범한 이웃이었다. 그러나 이번 일이 있고 난 후 그녀를 대하는 내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다. 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마주쳤을 때도 가벼운 화장과 세련된 옷차림, 머머로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내게 말을 건네며 특유의 친근한 미소를 띄었고 나는 이유도 없이 가슴 한구석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편안한 집 안차림의 그녀와 마주쳤다.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나를 사로잡았다. 안녕하세요. 쓰레기 버리세요? 이 밤중에 어디 가세요? 날씨가 좋아서 저녁 먹고 늘 이 시간에 산책해요. 그날 그녀와 나눈 짧은 대화는 예상치 못한 친근함을 만들어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길어졌고 그녀는 내 제안에 흔쾌히 응하며 산책길에 동행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가장 한적한 곳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바람은 차가웠지만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솔직했다. 그녀는 결혼 20년 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권태로움을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져가는 현실을 담담히 이야기하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은 제가 여자로 보이긴 할까 싶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딸의 엄마,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 한구석을 흔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연민과 동질감을 동시에 느꼈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이 커졌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내게 깊은 고백을 털어놓았다. 동식 아빠, 저번에 보셨죠? 저 외간 남자랑 있는 거.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망설임을 읽을 수 있었다. 사실은 은주 아빠랑 각방 쓴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리고 신랑이 밖에서 딴 살림 차린 것도 알고 있어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동안 그녀와 남편 사이에서 느껴졌던 냉랭함, 그녀가 종종 보였던 대담함, 그리고 어딘가 허전해 보이던 눈빛까지.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관계를 넘어서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현실을 엿보게 했다. 이후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은근한 미소와 함께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왔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동식 아빠, 진지하게 만나는 건 무리겠죠? 이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외로움의 신호였다. 같이 있으면 설레요. 사랑받고 싶어요. 동식 아빠는 애인 없으세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저 가볍게 넘기기엔 그 순간의 공기가 너무 뜨거웠다. 그녀의 고백은 점점 대담해졌다. 나 그 남자랑 끝났어요. 그래서 더 외로워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하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면 안 될수록 더 강하게 끌리는 법이다. 이건 단순한 관심일 뿐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몰래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는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 회사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판기 커피 앞에서 마주쳤다. 어쩌다 또 만났네요. 그녀가 웃으며 건넨 커피 한 잔. 5분 남짓 나눈 대화만으로도 그날의 피로가 싹 풀렸다. 밤이 되면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핑계로 집 앞에서 마주쳤다. 같이 걸을까요? 그녀의 제안에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공원으로 향했다. 주변은 어두컴컴했고 인적이 드물었다. 그녀는 무심한 듯하지만 분명한 발걸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옆집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평범한 일상 속 설렘이자 숨길 수 없는 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나는 올해 45살, 결혼 18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다. 28살, 젊고 어리석던 시절 부모님의 권유로 지금의 아내와 중매로 만난 뒤 급하게 결혼했다. 결혼 후 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누렸다. 15살 된 아들과 함께 우리 세 가족은 4명이로 된 30평대 아파트에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나는 일상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다. 회사와 가정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채웠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공허함과 고독은 떨쳐지지 않았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무관심해졌다. 소소한 다툼마저 점점 늘어났고 나는 점차 집에서의 시간보다 혼자 공원에 나가는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그녀와의 첫 만남은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였다. 저녁마다 운동을 나가던 내게 그녀는 어느 날 다가와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저도 다이어트 좀 해볼까 해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 간의 인사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3살 연상의 유부녀였다. 늘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이끌었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고 집에 있을 때도 늘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다. 늘 외로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깊은 고독의 표현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우리는 아예 시간을 정해 매일 밤 9시 공원의 한적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녀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나를 칭찬하며
동식 아빠는 정말 다정한 분이에요. 이런 남편을 둔 아내가 부러워요. 라고 말하곤 했다. 내가 장난스럽게 주말에 데이트 신청하면 받아줄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남자가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라고 응수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데이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아내에게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섰다. 그녀는 평소의 캐주얼한 모습이 아닌 짧은 치마와 세련된 화장으로 나타나 나를 놀라게 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드라이브를 떠났고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우리의 만남은 비밀스러웠지만 둘만 있을 때면 세상의 어떤 시선도 상관없을 만큼 행복했다. 그녀는 나를 웃게 하고 내가 잊고 지내던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냉정하고 보수적인 성격이지만 그녀의 따뜻함과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나 얼마 전 그녀는 큰 결심을 한 듯 내게 말했다.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주면 안 될까요? 그녀의 말은 내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우리 사이가 초래할 파장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그녀와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나는 가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이해를 그녀에게서 찾았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지 갈림길에 서 있다. 그녀의 사랑과 나의 선택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결국에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크게 다툼 없이 평화로웠고 적어도 겉으로는 순탄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제 바람은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하루를 마치고 둘만의 대화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던 시간이 이제는 드라마와 스마트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대화를 시도해도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고 무언가 벽이 생긴 듯한 느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틈새로 들어온 그녀는 제게 잊고 있던 설렘과 따뜻함을 다시 깨닫게 해줬습니다. 매일 아내와 멀어질수록 옆집 그녀와 가까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와 함께 재구성하고 싶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더 큰 행복을 추구해야 할까? 아니면 현재의 삶을 지키며 노력해야 할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와 함께 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18년간 함께했던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교차합니다.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선택은 저에게 달렸습니다. 한쪽은 이미 제게 진심을 다해 마음을 열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기반과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큰 행복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위한 노력을 다하며 안정과 책임을 지켜낼 것인가? 지금 저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 질문에